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자, 표 1-4에 예산 수립 전사 조직별 업무 분장 사례라고 돼 있죠. 그죠? 실질적으로 업무 분장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자, 조직도 사업 단위 부서 팀 뭐 이렇게 쭉 있죠. 자, 기획본부, 경영전략팀, 뭐 경영기획팀 이렇게 돼 있는데, 경영전략팀과 경영기획팀이 이렇게까지 구분이 되는 회사는 정말 큰 회사예요. 정말 큰 회사. 일반적으로는 그냥 기획팀, 전략기획팀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자, 부서 예산을 작성을 한다 하더라. 그죠? 사업 단위로 주관을 하고, 감사실이 있다. 감사팀. 그죠? 경영지원본부에 인사팀이 있고, 재경팀, 자금팀, 뭐 이런 팀들이 있다. 총무팀 빠졌네. 그죠? 안에 있을 거다. 뭐 인사기획팀이 있고, 인사운영팀이 있고, 노사관리팀, 노사상생팀이라는 부서도 있어요. 그 노조랑 연계가 돼가지고 조율을 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리고 뭐 재경부의 회계팀, 세무팀이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구분이 되면 참 큰 회사고, 자금팀, 재경부, 자금부 이렇게는 네, 뭐 이런 회사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회계팀 그리고 재무팀이 일반적으로 자금을 관리해요. 그리고 나머지 회계 관련된 거는 회계팀에서 하고. 자, 영업본부에 이제 판매관리부에 판매기획팀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마케팅팀, 그죠? 영업팀에서 한다, 그냥. 물류관리팀도 있네, 현업에. 영업 1부, 영업 2부, 지점별로, 해외 영업, 그죠? 지점별로, 그죠? 자, 생산본부에는 생산관리팀, 생산 1팀, 생산 2팀, 그죠? 정말 현장이에요, 정말 현장. 그죠? 부서 예산을 작성을 한다더라. 자, 3번에 예산 수립 조직 구성 검토 사항 돼 있죠. 예산 수립 부서는 예산 항목을 집행하는 부서가 되어야 한다. 그죠? 그 예산을 집행하는, 돈을 쓰는 그 부서에서 예산을 수립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조직에서 비용을 집행하는 부서와 그 비용이 기속되는 부서가 상의할 수 있다. 즉, 예산 집행의 권한을 가진 부서가 예산 수립 부서가 되어야 향후에 예산 운영 관리의 효율적이다. 당연하지. 그래야 책임의식이라는 걸 좀 가지겠지. 자, 예산 수립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해당 사업 단위의 선임 부서가 총괄적으로 수립해도 부서의 책임자들과 충분하게 협의, 조정 후에 해당 부서의 예산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자, 이제 박스 3번에 예산 편성 항목 확정 방법을 검토한다 되어 있죠.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계정 과목을 기준으로 예산 편성 항목을 확정을 한다. 자, 예산 편성 항목이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 계정 과목과 상이하다면 예산 계획 대비 실적 등 예산 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가 된다. 이게 계정 과목이라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회계를 다 공부했지만 계정 과목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뭐 간단한 예를 들어서 제가 차가 한 대 있다고 사업을 하는데, 그럼 차량 운반구 이래가지고 얼마 달잖아요. 근데 왜 굳이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라고 달아야 돼?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똥차라고 달면 안 돼? 똥차? 혹은 괜히 쓰잘데기 없이 사가지고 돈만 들어가는 차,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아, 교수님, 그게 가능해요. 네. 나중에 기업체에 취직해보면 그 ERP 프로그램 있죠. 자체 ERP 프로그램 혹은 회계 프로그램, 뭐 시중에 나오는 뭐 도전이라든지 세무사랑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 해가지고 거기 회사에서 독특한 자기들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쓰느냐? 내가 만약에 괜히 쓰잘데기 없이 사가지고 돈만 들어가는 똥차 이렇게 하면 그게 도대체 어떤 차를 얘기하는 거야? 모호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다수 그 사람들이 쓰는 걸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쓴다. 그죠? 그게 회사에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회계 계정 과목과 상이하면 우리가 애를 먹는다, 그 얘기예요. 그걸 그냥 예산 관리에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된다고 표현하고 있죠. 예. 버퍼링이 많이 걸리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걸 쓴다. 3번에 예산 편성 항목을 집행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구분을 하면 추후에 예산 관리 및 비용 관리가 매우 용이하다. 뭐 세분화되어 있으면 참 좋죠. 그죠? 4번에 회사의 계정 과목이 단순한 책이라면 예산 편성 항목은 회계 계정 과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세부적인 예산 편성 항목을 구성할 수 있다. 되죠. 단순 회계 계정 과목, 세부 회계 계정 과목, 그 뭐 제조, 경비, 지급, 수수료, 그 안에 자본과 관련된 거지. 자문에는 법무, 세무, 회계, 세부 집행 과목. 이렇게 하면 참 좋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법무사 수수료를 줬어. 혹은 세무사한테 수수료를 줬어. 혹은 회계사한테 수수료를 줬어. 그러면 회사에서는 계정 과목을 일반적으로 다 지급 수수료라고 표현해요. 이 지급 수수료 안에 다 들어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예산 편성을 할 때 이 지급 수수료가 만약에 1억이다. 1억이면 그 중에 법무사 수수료는 얼마고, 세무사한테 주는 수수료는 얼마고, 회계사한테 회계감사 때 주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시켜 놓으면 실질적으로 법무사한테 준 수수료랑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체화시켜 놓으면 좋다. 됐죠? 됐죠? 물론 각 실질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구체화시키는 게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죠? 왜? 지급 수수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과 집행한 실적이 큰 차이가 없는데 하나씩 항목으로 봤더니 큰 차이가 많이 벌어지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자기 인사 효과에 영향을 미칠까 봐 불안감을 좀 가질 수가 있다. 그렇겠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박스 4번에 사업 단위 종합 예산 조직 확정 방안을 확정한다 돼 있죠. 그죠? 조직 전체에서 한 개의 종합 예산만 작성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제품별이나 혹은 사업부별로 구분되는 종합 예산을 작성을 하고 해당 예산에 대한 실적 결과를 조직의 성과 측정 기준으로 설정한다면 보다 상세하고 명확한 종합 예산 작성이 되어야 한다. 당연한 얘기겠지. 자, 1번에 단순한 종합 예산. 대체로 작은 규모에 이런 데 해당이 된다. 당연하겠지. 예산을 짤 때 작은 규모는 뭐 단순하게 하겠지. 그죠? 자,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생산, 구매, 판매 지원부에서 예산 계획을 올린 걸 그냥 다 취합해가지고 이걸로 종합예산이라고 하는 거. 종합예산이라고. 자, 이번에 조직의 사업단위 종합예산이라 돼 있죠. 그죠? 판매, 생산, 구매, 개발, 품질, 지원 부분 등 모든 조직인 한 사업 단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지만 조직의 다양한 제품군이 존재한대. 조직 구성이 기능별 조직으로 구성되는 경우는 사업 단위를 정하는 업무 절차가 수행되어야 한다. 그래서 생산, 구매, 판매, 지원 부서가 있는데 사업부 및 비용을 배분할 때 A 사업부, B 사업부, C 사업부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짠다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데 LG는 보면 가전사업부, 에어컨 사업부, 냉장고 사업부, 테레비 사업부 그 사업부별로도 예산을 집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종합예산이 꼭 굳이 회사 전체의 종합예산일 필요는 없다. 사업부문끼리도 한 중간 단계의 지점으로 보고 종합예산을 하나 편성을 하고 이걸 다시 재차 취합해 가지고 회사 전체의 종합예산을 이렇게 취합하는 형태로 이렇게도 한다. 됐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조직 및 제품군을 예산 단위, 사업 단위로 정렬한다 돼 있죠. 그죠? 뭐 A 제품군, B 제품군, 뭐 C, D 뭐 이래가지고 뭐 예산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한다더라. 성격이 유사한 것들끼리 그죠? 모으겠죠. 사업 부문에. 혹은 제품군이 아니라 조직 부문별로 이렇게 사업 단위를 짤 수도 있다. 사업 단위를 간단한 예를 하나 들면 이 회사가 지금 인사팀과 총무팀과 구매팀이 구분이 돼 있는데 구매팀의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 총무팀이랑 별달리 뭐 구분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편성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총무팀이랑 합쳐가지고 예산을 한 단위로 편성을 해요. 물론 그런 경우에는 그 전에 구매팀을 총무팀 예하의 소속으로 포함시켜 버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돼요. 됐죠? 자, 아무튼 그래서 부문별로도 합쳐가지고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자, 바로 이번에 조직 내 간접 및 공통 부분에 대한 예산 사업 단위를 배부로 되죠. 그죠? 간접 부서, 공통 부서 이런 거 있죠. 그죠? 그 사업 단위로 이제 배부를 해야 된다고. 그죠? 이런 거는 이제 간접 부분, 부서란 얘기는 지원하는 부서들, 공통 부서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 부서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거기서 예산을 갖고 있는 거 중에 A 사업 단위를 위해서 지출할 거라고 예상하는 예산, B, C 사업 단위에 지출할 거라고 그 예상을 하기 때문에 대비해서 잡아놓는 예산 이런 것들을 각각 세부적으로 설정을 해놔놓고 사업 단위별로 다시 한번 또 집계를 해본다 그 얘기예요. 배부해가지고 그렇게 크로스 체크를 하는 거예요. 뭐 어쨌든 합계를 내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 다음
자, 간접 및 공통부문에 대한 예산 사업 부문으로 배부 기준은 조직 내 원가 부서의 배부 기준을 활용하면 된다더라. 그죠? 원가 부서의 배부 기준 있죠? 그죠? 제조 간접비 배부 기준 이런 거 있잖아. 그죠? 활동별 배부 기준 이런 것도 있을 거고. 혹은 연산품과 부산물의 회계처리 결합원가 계산이라고 공부해왔죠. 그죠? 원가를 투입을 했는데 그 원가를 투입했더니 결과물이 연산품으로 2가지 이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 결합원가를 연산품별로 쪼개잖아. 그런 형태처럼 간접 부문에서 발생되는 원가도 그 사업 부문별로 쪼갠다. 그때 쪼갤 때는 동인이 있어야 되겠지. 배부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 그거는 원가 부서에서 배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를 참고를 해가지고 그걸 활용을 한다. 자, 괄호 3번에 예산 사업 단위 조직의 구성. 전사 조직이 사업 단위별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기능 조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편성을 한다. 자,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제품군, 직접 부서, 간접 및 공통 부분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나뉘어 있다. 그때 제품군은 이렇게, 그죠? A 예산 사업 단위는 A, B 제품군, B 예산 사업 단위는 CD, B 예산 사업 단위는 C겠지, 그죠? 이거 못하겠지. E, F, G 요렇게. 혹은 직접 부서로 해가지고 그죠? A, B 제품군의 영업 생산 관리, CD의 영업 생산 관리, 실질적으로 만드는데 팔고, 그리고 간접 공통 부서로 해가지고 그죠? 지원하는 부서들 있죠. 일반적으로 말하는 헤드쿼터 부서들, 그죠? 요렇게도 조직을, 사업 단위 조직을 구성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자, 밑에 박스 5번에 연간 종합 예산 수립 지침서를 작성한다 돼 있죠. 그죠? 지침서라는 게 있어야 각 사업부별로 예산 담당자들이 예산을 작성을 해서 기획팀의 취합을 위해서 보내줄 때 지침대로 작성을 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중구난방이죠. 중구난방이 무슨 말인데, 우리 회사의 비전과 앞으로 향후 나아갈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예산을 책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산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런 걸 다시 바로 잡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자, 종합예산 수립을 위해서 일정, 예산 항목, 예산 조직 확정, 부문별 예산 편성 지침 등이 확정이 되고 각 부서별, 그죠? 연간 종합예산 수립 지침서라는 걸 작성을 해서 보내준다. 첫날 얘기했던 것 같아, 이런 걸. 그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예산 수립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수작업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죠? 표준화되어 있어야 한다. 수작업으로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조직이 방대하고 복잡한 경우는 종합예산 부문의 집계 및 합산을 하는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고 추후에 수정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어려울 수도 있다. 조직이 크면 예산 규모도 몇 천억 혹은 몇 조 단위일 거고, 그죠? 요거 하다 보면 오류도 발생할 일이 생긴다고요. 그죠? 엄청나게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종합예산 수립 지침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 예일이 되어 있죠. 어떤 것들이 일반적으로 지침에 포함이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들어간다. 조직의 비전이라든지 목표, 경영 계획, 그죠? 수립 일정표, 이건 꼭 들어가야 되겠지. 예산 수립 항목,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수립 조직, 그 항목을 담당하는 팀, 그게 무슨 말인데, 예산을 집행하는 팀, 부서, 그것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재무제표 들어가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설비 투자 예산, 그죠? 설비 투자 예산 이런 거는 이제 구매팀, 연구개발 예산, 그죠?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기획팀 혹은 인사팀. 연구개발 예산이 왜 인사팀이 들어갑니까? 연구개발 인력들 인건비 있죠. 그죠? 그래서 인사팀도 관련이 있다. 자, 판매 예산은 영업팀. 제조예산, 판매관리비,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 그리고 기획상 중요한 업무 추진 계획 이런 것들 됐죠? 자, 밑에 종합예산을 수립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다음의 그림에 나타내었다로 되어 있죠. 그죠? 자, 뭐 TOS 컨설팅에서 컨설팅 자료를 이용했던 걸 그대로 갖다 붙여놨어요. 그냥 눈으로 한번 볼게요. 뭐 경영실적 분석 범위, 경제지표, 예산수립 지침서의 산업, 그죠? 회사 관련 지표 전망에 대한 분석, 그죠? 종합예산 주류, 계량적 지표, 숫자로 된 지표, 그리고 BSC 목표, 그리고 전략 수립 시 자료, 양식, 경제 전망, 차이 분석, 목표 대비 실적 갭 분석, 차기 연도 예산 수립할 때 주의해야 될 거. 자, 그 밑에 또 분석 범위에는 경제지표나 예산수립 지침서의 산업, 회사 관련 지표 전망에 대한 분석, 종합예산 주류 계량적 지표, 뭐 똑같은 소리 또 하고 있지, 그죠? 못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제 경영 환경 분석이라고 돼 있는데, 그죠? 판매 예산 체계라고 돼 있네. 판매 예산 체계. 뭐 매출액 예산을 짜고, 매출 채권 회수 예산, 매출 원가 예산, 그죠? 매출 채권 회수 예산이라는 얘기도 외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다반사니까 그 현금으로 회수되는 시점을 잘 파악을 해야지 우리가 자금 계획을 짤 거 아니야. 아니면 회사가 흑자 도산할 수 있거든. 현금 회전이 안 돼가지고, 그죠? 그리고 매출 원가 예산도 짜고, 판관비 예산도 짜고, 예산에 보면 매출 예산,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순매출액이 되겠죠. 매출 애누리와 매출 환입이 뭔지는 알죠? 그죠?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만 있습니까? 매출 할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상을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순매출액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매출 원가 예산에는 뭐 제조 예산, 그리고 재고 예산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판매비 예산은 뭐 판매비, 광고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관리비 이런 예산들. 그죠? 자, 밑에 그림 1-19에 판매계획 수립 방법도 있죠. 기초 구조의 설정 뭐 이렇게 돼가지고 기업에 영향을 주는 관련 변수의 평가, 관련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목적, 그리고 회사 목표가 뭔지, 전략은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 최고 경영자의 경영 방침은 어떤 건지, 그죠? 그리고 판매 예측 활동에 보면 경제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산업도 예측을 하고, 그죠? 과거의 판매 실적도 좀 분석을 해보고, 그죠? 앞으로 판매 추이는 어떻게 될 건지 그런 것도 예측을 해보고. 자, 관리적 판단의 적용이라고 묶어놓은 거는, 그죠? 관리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죠? 관리적 한계의 평가, 설비 능력, 인적 자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판매 예측에 영향을 주는 회사 경영 방침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 밑에 그림 1-20에 판매 예측의 방법도 있죠. 뭐 판단적 방법, 통계적 방법, 델파이 기법, 뭐 특수조사 방법, 종합적인 응용도 있는데 눈으로만 볼게요. 판단적 방법, 판매 부분의 임원이나 판매원 직관적 판단 의견을 수집해서 예측하는 방법. 과거에 했었죠. 저랑 챕터 2의 부문별 예산 편성할 때, 그죠? 판매 부분의 임원이나 판매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들이잖아. 그 사람들이 예측하는 게 훨씬 더 정확도가 예측의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그 사람들 의견을 수렴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이번에 통계적 방법, 시장 조건이라든지 성장 곡선, 그죠? 제품 수명 주기 이런 것도 좀 살펴보고, 향후 과거 데이터부터 향후 어떻게 될 건지 추세도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3번에 델파이 기법, 반복적 토론에 의해서 다수의 동의를 유도하는 방법을 통한 예측, 이것도 했었죠. 그죠? 자료를 던져주고 피드백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 피드백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자꾸 수정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 하나로 일치되도록 일치될 때까지 수렴될 때까지 일치하는 과정을 거치는 그 방법이 델파이 기법이었죠. 그죠? 동그라미 4번에 또 특수조사 방법도 있죠. 그죠? 특수조사 방법은 산업조사, 제품별 분석, 최종 소비자 분석도 있는데,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런 조사를 하는 업체들을 많이 이용을 해요. 외주 도급을 주는 거죠. 그죠? 몇억을 주고 이런 걸 좀 분석을 해달라는 거죠. 동그라미 5번에 종합적인 응용도 있죠. 이런 것들을 하나만 뭐 반영하겠습니까? 기업체에서. 그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겠죠. 그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 그걸 좀 주의해야 되겠죠. 자, 다음 페이지가 조금, 자, 판매 계획을 짜고 재고를 잡고, 그러면 몇 개를 생산해야 되는 생산 예산이 나오고, 생산할 때 원재료, 노후비, 제조관리비가 얼마가 들 건지 보고, 그럼 원재료가 얼마 들 건지 보니까 구매도 계획을 짤 거고, 그죠? 자, 그런 거다. 그 밑에 제조 예산의 수입 절차 이래가지고 생산 품목을 결정을 하고, 그러면 몇 개 만들 거냐, 그리고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 수량을 월별로 몇 개씩 만들 거냐, 그 장소는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것들도 판단 기준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 자, 밑에 뭐 재고 예산의 편성돼 있죠. 이 재고는 이제 남아있는 재고야. 재고 예산 편성의 판단 기준, 그죠? 판매 수요를 감안한 적정 재고량의 유지, 그죠? 그리고 제품을 보관할 때 얼마나 용이한지, 그죠? 파손이나 변질이 어느 정도, 그죠? 제조 기간의 고려, 기간을 고려해가지고 보관 기간도 좀 고려한다 그 얘기예요. 파손이나 변질에 대비해가지고 저장 시설, 저장 비용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고, 그죠? 생산 능력, 그리고 계절적인 수요의 변동 이런 것도
따져봐 가지고 재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연간 몇 개를 찍어낼 건지, 몇 개를 남겨둘 건지, 몇 개를 남겨줄 건데 그걸 월별로는 몇 개 단위로 남겨둘 건지 재고로. 자, 동그라미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적정 재고량을 결정을 한다. 적정 재고량을. 그래서 보면 과거의 재고 수량 분석을 통해 가지고 평균 수치에 의한 결정, 이걸 제일 많이 사용을 하죠. 근데 제품 수명 주기에 따라 가지고 향후 제품 수요가 점점 줄어들 것 같으면 아무래도 판매량 예측치도 줄어들 거고, 그럼 생산량도 줄어들겠죠. 그럼 생산량도 줄어드는데 재고를 쌓아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재고도 점점 줄이겠죠. 아무튼 그런 의견들을 다 반영을 해가지고 적정 재고량을 설정을 한다. 적정 재고량. 적정 재고량을 설정을 하면 동그라미 3번에 재고 예산에 수립돼 있죠. 그죠? 금액이 산출이 된다. 금액. 그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되는데, 재고 금액은 그 재고에 대한 원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관, 운송, 이런 비용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로스가 생기는 것도 있겠죠. 파손이나 부패, 변질로, 그런 것도 다 포함을 해가지고 재고 예산을 수립하게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그림 1-24에 표준 판매비에 의한 예산 수립 시 표준 판매비의 설정 방법도 있죠. 그죠? 표준 매출 규모를 설정한다. 그죠? 매출이 얼마나 될 건데, 그죠? 그럼 변동비와 고정비가 얼마나 될 건데, 고정비, 변동비는 이 변동비가 매출 규모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거면 그거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 되고, 반대로 움직이는 거면 그걸 반영해 주면 되고, 그게 힘들면 향후 최근 몇 개년치를 평균을 실으면 되고, 앞에서 이미 다 했죠. 고정비는 임차료나 감가상각비인 경우에 아직 계약기간 혹은 감가상각기간이 완료되기 전 시점이면 내년도에 감가상각비 임차료가 얼마 들 건지 계산 다 할 수 있잖아. 그걸 가지고 산정을 하면 된다. 됐죠? 자, 밑에 그림 1-25에 적정 인원계획 수립 방법도 있죠. 그죠? 이제 몇 개를 찍어낼 건지 우리가 계획을 짰어요. 몇 개를 찍어낼 건지 계획을 짜면 그걸 찍어내기 위해서 원재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제조관제비는 얼마나 들 건지, 노무비는 얼마나 들 건지, 그럼 노무비가 얼마나 들 건데, 그게 인건비와 관련된 계획이지. 그죠? 현업부서에서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 있느냐? 인건비를 절감을 할 계획이 있느냐? 당연히 계획이 있겠지. 여기서 좋으니까. 중장기 인력 계획, 이런 걸 가지고 적정 인원 계획을 수립한다고. 이 적정 인원 계획도 매년 말 우리 회사의 인원이 부서별로 몇 명이다 이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월별로 짜요. 월별로. 그래서 신입사원을 어느 부서에서 언제 채용을 한다더라. 그러면 몇 월에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혹은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킨다더라. 이런 것들도 다 반영이 돼요. 됐죠? 자, 인건비 상승률도 고려를 해야 된다더라. 그죠? 노조가 있는 경우에 노조와의 관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그죠? 근데 임금 상승률의 경우에는 회사 성장률, 수익성, 동종업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도 봐가지고, 그죠? 너무 튀는 걸 안 좋아한다고, 대표이사들은. 그죠? 그러니까 비스무리하게 가는 걸 좋아한다고. 그죠? 임금 상승률만 높여줄 수는 있나? 우리 회사가 지금 사양산업을 하고 있으면 어쩔 수 없잖아. 구조조정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 구조조정도 그 전년도에 이미 계획을 다 짭니다. 다 짜요. 소름 돋죠. 자, 그림 1-26에 인건비 예산 수립할 때 일반적인 기준도 있죠. 그죠? 장기적인 인력 및 조직 운영 방침에 따라 인력 계획을 편성을 하고, 그죠? 현재 조직 단위 및 조직 단위별 업무 분장을 기준으로 편성을 하고, 직급별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더라. 인원은 매월 말, 기말 인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한다. 그래서 연간 인원은 그냥 단순 학기에 지나지 않아요. 월별로 짠다고요. 월별로. 자, 그 정도 보면 안 되겠습니까? 다음 페이지. 자, 각 부서 담당자의 선임도 있죠. 그죠? 예산 담당의 필수 역량. 그냥 그 예산을 맡은 사람이 과거에 예산을 맡은 사람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의 이제 지침서다 보니까 예산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량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하나의 지침서다. 예산 담당은 전사 예산 수립 부서에서 선임하는 방법보다 현업, 즉 사업 단위 부서에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산 수립 주관 부서는 예산 담당이 가져야 할 필수 역량을 현업과 의사소통해서 적합한 예산 담당이 선임되도록 해야 한다. 그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데, 예산과 관련된 수준 자체가 너무 낮다든지 회계와 관련된 관련 지식, 기초 지식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사람한테 예산을 맡겨놓으면 기획팀이랑 피드백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면 예산 편성 수립 기간이 점점 뒤로 딜레이 되겠지. 그죠? 물론 그런 사람한테는 안 시키겠지만, 그죠? 나의 예산 업무 사원의 필수 역량 정의이 돼 있죠. 그죠? 괄호 1번에, 반괄호 1번에 뭐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반괄호 2번에 회계 지식이 좀 있어야 되고, 반괄호 3번에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그죠? 그게 무슨 말인데, 너무 싸우려고 들면 피곤하다 그 얘기예요. 그죠? 서로 조율을 하고, 그죠?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그죠? 반괄호 4번에 업무 처리 프로그램 사용에 능숙해야 된다. 뭐, 그거야 당연한 거고, 그죠? 반괄호 5번에 신입사원 및 예산수립 부서의 근무기간이 짧은 사원보다 중간관리자급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나중에 취직해보면 신입사원이 해요. 신입사원이 하고 중간관리자급은 그걸 컨트롤해요. 컨트롤을. 됐죠? 자, 그 밑에 박스 6번에 연간 종합 예산 수립 지침서 승인을 받는다. 연간 종합 예산 수립 지침이 완료가 되면 전사 예산 수립 부서는 조직의 정결 규정에 따라 최종 승인을 받는다더라. 승인을 받기 전에 예산 수립 기준이 조직의 목표와 당의 경영 계획 목표에 일치하는지와 수립 일정을 검토를 한다. 자, 승인 단계에서 수정 내역을 확인하여 종합 예산 수립 지침을 수정해서 재승인을 받는다. 자, 박스 7번에 전사 예산 수립 프로세스를 확인 검토한다 돼 있죠. 그죠? 전사 부서팀에서 부분 예산을 수립하고 사업 단위별로 수립 및 조정을 하고 전사 종합 예산 수립 조정하고 승인을 해주면 팀별로 배정을 하고 실행을 하고 실적 평가를 하겠지. 그죠? 그게 답니다. 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또 챕터가 또 달라져요. 1-2에 뭐 사업 단위별 담당자를 교육 및 예산 수립 시 문의 사항에 대해 대응돼 있는데 이것도 좀 끊었다가 얘기를 하죠.